2월 1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안개 속 100% 당심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한교안 이렇게 4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협에 5,000명, 10,000명이에요. 당협위원장이 당원이 누군지를 몰라요. 당협위원장이 함부로 오더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현장 투표를 하지 않고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각자 자신의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정보 습득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뿐 아니라 그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30대 이하 젊은 층의 당원 비율이 늘어났고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영남권의 비중은 51.3%에서 39.6%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당원은 42%로 여전히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처럼 달라진 구성비는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혁적인 성향의 당원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겠죠. 저의 중요한 과제는 이겁니다. 지금의 당원 분포 비율이 국민의힘의 의석 분포 비율로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의원의 숫자만큼이나 수도권 의원의 숫자가 많아진다면은 저희가 총선 대승하는 것이거든요. 최근 이른바 돌풍 조짐을 보이면서 지지율 3위로 치고 올라온 이준석계 천안 후보의 선전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당심을 더욱 주목하게 만듭니다. 천하람 돌풍도 예상한다. 만약 안철수, 천하람 두 사람이 경선에 올라간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있어요. 100% 당심으로 선출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급증한 당원과 달라진 구성비가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각 후보들의 계산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대정부 질문의 품격입니다. 어제였죠. 고성도 막말도 조롱도 비아냥도 없이 정책 질의에 성의를 다하는 최근 들어 보기 드물었던 훈훈한 대정부 질문 장면이 펼쳐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나 전국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해자의 합의 시도를 뿌리친 용기를 가진 피해자만이 재판까지 가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률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스웨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범죄 자체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죄율이 떨어지니까 그 공분을 어떤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이 도입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꽤나 촘촘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나 천공 등의 대정부 질문과는 무관한 질의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의뢰 물을 법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차분하고도 치열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 건데요. 이어 공정위원장을 향한 민주당 이용호 의원의 정책 질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화물연대 구성원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구성원이 사업자가 된 것은 기업에 고용되던 운송 노동자가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독립자영업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자영업자를 노동자냐 사업자냐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구성원 대부분이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면서 국민을 대표해 묻는 이른바 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대정부 질문. 그 기본과 정도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의 품격을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